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실내 클리닝 관련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가 실내 클리닝을 하는데, 실내 클리닝 중에 토탈 스팀 클리닝이 있습니다. 토탈 스팀 클리닝은 단순하게 실내 클리닝, 시트를 탈착해서 바닥을 클리닝하고 시트 클리닝하고 내장재를 클리닝하고 이렇게만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토탈, 그리고 스팀으로 조금 더 디테일링하게 작업을 합니다. 내부를. 그 이유는 실내의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 때문에. 오늘 참고할 차량이 예시로 참 좋습니다. 2012년식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이 차는 고객님이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물려주는 차인데, 따님이 이 차를 받자마자 그냥 흑 하셨대요. 아, 이게 냄새가 뭐냐, 아빠. 그리고 차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리고 이 고객님, 특히 아버지가 담배를 흡연하시는 흡연자인데 간간히 피셨답니다. 그래서 차문을 열자마자 제 특가당 코는 이 차는 냄새가 있구나,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차가 실내 클리닝 중에 토탈 스팀 딥 클리닝에 해당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외관이 더 재밌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토탈 스팀 딥 클리닝 과정에서 외부 세차는 서비스로 진행되지만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타르가 튄 자국인데 이런 경우는 까지는 제거를 안 합니다. 기본 세차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세차 기준으로도 따로 추가 옵션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죠. 그 와이퍼의 가울, 그리고 이제 이 본네트를 열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는 고객님의 따님이 지금 회사에 은행나무 아래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관한 부분은 다시 또 뭐 어떻게 하셔야죠. 필요하신 부분이. 심리된데 이렇게 차 생산했던 이름표가 그대로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워내야 됩니다. 차분하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차 문을 엽니다. 이렇게 열자마자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방향제도 아닌 것이, 이거는 무슨 냄새지? 고개가 갸우뚱하는 냄새는 이게 바로 이제 차 히터, 에어컨 사용하는 안에 동풍구 안에 이게 나쁜 냄새입니다. 이게 곰팡이하고 에어컨 습기하고 이게 반복돼서 만들어진 냄새거든요. 이 차는 2012년식이고 이렇게 이제 이중 구조입니다. 재질도 패브릭 재질이고, 이름표 생산 생일을 보여드릴게요. 2012년 제조 하이브리드. 이 차가 그 당시에 조금 8년 때부터 생산돼서 이렇게 인기를 조금 얻었고 이제 유럽까지 수출했습니다. 제 와이프도 우크라이나에서 포르테 쿱을 탔거든요. 잠깐 키를 뺄게요. 이거는 키 타입이 돼가지고. 자, 보시자마자 안에 하얀 담뱃재, 곰팡이,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벌집 멜트. 벌집 멜트는 조금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깊은 오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운전석에 쭉 보면 깊은 오염. 가장 이제 신뢰하기 힘든 자리가, 우선은 이렇게 레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레자 인조 가죽입니다.
그 비닐 합성 피혁이죠. 이거는 가죽은 아니고 그냥 합성으로 만든 피혁 같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패브릭이고, 이 차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깔았던 이 필요 없는 시트를 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를 빼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자, 색감이 완전 다르죠, 이게. 이거는 패브릭이라서 석션 작업을, 클리닝 작업을 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트는 떼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 클리닝을 맡겨야 된다. 맡기는 이유가 그냥 이 얘 의자를 드러내고 얘만 보통 뭐 깨끗이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차들 보면 그냥 어디에 뭐 15만 원 대충 맡겼는데 얘를 의자를 뜯어내고 해서 뭐 청소를 좀 하고 스팀으로 때리고, 이런 데는 그냥 레자 왁스만 반짝반짝 바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냥 거의 제가 한 30년 전에 중고차를 카센터 사장이 사와서 야, 이 차 그 팔아야 되니까 깨끗이 만들어 봐라 할 때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흡연차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천정을 봐야 됩니다. 천정을. 제가 아까 이 차가 입고됐고 그 고객님께서도 또 오시자마자 담배를 한 대 피시던데 바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천정을. 조금 보면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그냥 거뭇거뭇하구나. 그런데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를. 그렇죠. 이 자리. 자, 불을 빼고 불을 들면 이 자리가 벌써 이제 담배 니코틴이나 새까만 자리 표시나죠. 이런 자리, 선루프 자리. 그래서 명암에 따라 지금 이제 작업 중이라서 더 그런데 다시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 이거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이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히 석션을 제대로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니코틴이 100% 나올 거고, 특히 토탈 스팀 딥 클리닝은 흡연차에 더 해당됩니다. 흡연차에 더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10년을 탄 오염차들보다 흡연을 한 차 같은 경우에 더 작업이 더 까다롭죠. 여기 확실하게 차이 나네요. 이게 이제 기본 토탈 스팀 클리닉과 또 비용 측정될 때도 또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차가 만약에 그냥 합성 피혁 시트다 그랬을 때 가격하고, 중간에 패브릭이 있다,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흡연차는 이쪽 뒤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담배가 앞좌석에서 이렇게 연기가 와서 뒤로 오염이 더 많이 됩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딜러들은 이 차 흡연차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운전석 앞에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아니면 물티슈 하나 준비해 가지고 뒷유리 한번 쓱 닦으면 웬만해서는 니코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중고 매매상 주변에서 스팀 세차 조그맣게 해놓고 실내 클리닝 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빡세게 안 합니다. 작업을 빡세게 안 하고 시트도 탈착도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밑에 보면 오래된 그 먼지들이 보이죠. 심한 흡연차는 이 운전석 시트를 떼내면 결국은 담배빵도 나옵니다. 차 안에 흡연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은 차 시트 카페트 안에 담배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런 것만 봐도 세차를 잘 안 하는 차다, 특이한 차죠. 이런 경우는 세차를 다 안 하는 차다, 바로 나옵니다. 이게 차에 몇 군데만 보면 바로 나온다는 게 이런 경우. 그리고 그렇죠. 100% 멋지죠. 주유구안
10년의 때 멋지죠. 지금 이제 차는 나무 아래 지금 주차를 해가지고 이렇답니다. 이거는 이제 토탈 스팀 클리닝에 관련된 실내 클리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려면 뭐 얼룩이 벌써 생겼고 이렇게 이거는 외장 관리 따로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별개입니다. 토탈 스팀 딥 클리닝 맡기면서 외부 세차는 서비스까지는 맞는데 그 외에 깊은 어떤 작업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이 자리마다 세차 관련하는 차 100%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되니까 한참 단풍놀이 다니시고 아니면 나무 밑에 주차를 하시고 트렁크도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어느 정도 클리닝을 합니다. 보조석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차가 잘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주시는 대부분의 문의자들이 실내 세차 하려고요. 실내 세차 얼마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뭐 차 안에 뭐 쏟았고 아니면 연식이 14년식, 12년식, 10년식 아니면 2009년식, 2007년식까지 넘어가면서 그 스팀 세차로 기본만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대부분 세벌이 넘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많이 태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보면 뭐 이렇게 저 뭐 흘려놓고 뭘 흘렸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고 그 시트들 또 떼내면 또 달라요. 자, 앞좌석 이렇게 봅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 차가 뭐 또 네이버 검색에 차종 분류를 하면 뭐 소형 밑에 급, 뭐 소형도 안 되는 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시트를 또 보면 이래요. 대충 빛깔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이걸 깐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얼룩 때문에 깔아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뭐 그냥 구입을 해서 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차를 확인할 때 여기서만 딱 확인해도 이 차 상태 알 수 있습니다. 멋지죠 이거 곰팡이 멋지죠 이거. 곰팡이가 이제 핀 줄도 모르고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게 뭐냐면 저게 이제 뭘 쏟아 가지고 흘러내린 자국이거나 물이 묻었거나 어떤 그런 오염대가 이염된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특히 보조 탑승자가 가장 많이 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면 이 곰팡이 보이죠? 이 뒷면에도 이제 뭐 시트 뒷면에도 곰팡이가 일렸습니다. 이 곰팡이가 한때 유행하는 매트들을 세차 관리 없이 그냥 오래 사용만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세차를 한 번씩은 어느 정도 그냥 주유소로 가서 5,000원짜리 외부 세차를 하든 뭐 어떤 세차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정 기간 안에는 좀 빡센 세차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팀 세차에 가면 모두 빡센 세차를 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스팀 세차가 지금 제 가게 반경 500m 안에 한 10개 가까이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다 종류가 달라요. 똑같은 스팀 세차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뭐 실내 클리닝을 적어놓고 강택도 적어놓고 여러 유형의 그런 얘기 뭐 간판에 적어놓고 아니면 정비를 하면서까지 뭐 제가 디테일링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운영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 갔다가 뭐 눈탱이 맞고 오는 사람도 있고 쏘갔네요 하면서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노숙자를 태운 이제 폴리스카 경찰차가 뭐 맡기는 곳에서 스팀 세차를 했다면서 저한테 다시 온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그냥 스팀 세차만 하는 거죠. 스팀 세차만. 그 이상의 실력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클리닝을 할 만한 장비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지금 아직도 착각을 하고 저한테도 매일 전화가 오는 게 아직도 실내 클리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차량 내부에 관한 한 청소를 하는 거를 실내 세차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 우스갯소리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거기 실내 세차 됩니까? 왜 그러시죠? 아, 차 안에 물 쏟았는데요. 아, 그러면 오세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고압수로 뭐, 공짜로 그냥 차 안에다가 그 세차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세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깨끗이 씻고 닦는다는 전체적인 용어인데, 되도록이면 외부를 세차한다. 물로 씻는다는 이제 의미죠. 근데 스팀이 그 세차의 대체적인 이제 어떤 대체 공정 방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내부에 관한 한 세차까지 모두 다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분명 세차에 대한 용어는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차처럼 내가 타는 차가 2010년 이제 뭐 전후다. 그렇다면 차 관리를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냥 한 10년이 다 되고 8년이 다 됐으면 실내 클리닝을 한번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토탈 스팀 클리닝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 놈 안에가 그냥 아까 말한 이런 곰팡이가 같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문을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 통풍구가 운전석 왼쪽 내비게이션 아래 2개, 여기 이 시트에 하나, 저기 하나, 어떤 차들은 소나타급 이상 되면, K5급 되면 이 뒤로 2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차 안에서 나쁘게 이렇게 곰팡이균을 운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운전자도 나쁜 걸 마시고 동성자도 나쁜 걸 마시고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딥 클리닝을 제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정도 명암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 뭐가 묻고 이런 것까지 작업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 클리닝은 어떤 차를 하냐,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8시 반 패브릭 시트이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부터 할 게 아니고, 패브릭 시트는 조금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기가 있는 작업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놓고 건조 과정에서 이염이 되고 다시 얼룩이 생기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 탈착을 해서 일부 작업은 진행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천정 같은 경우도 또 작업이 첫 공정이기 때문에 먼저 할 거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벌집 매트는 어떻게 보면 순정 매트에 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고객들한테 많이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뭐 을매트를 교체하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클리닝을 세척을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면 사용을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실내 클리닝이 필요한 차, 그 중에 토탈 스팀 클리닝이 필요한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제 에어컨에서 히터를 사용하는 이제 시간이 왔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감기 환자는 늘어나고 다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어떤 권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건강관리, 가족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의 어떤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일 타는 차 안의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운전자가 매일 만지는 핸들, 기어봉, 도어락 주변은
화장실 변기에 있는 어떤 그런 오염되어 있는 대장균의 몇백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내 차는 이런 차에 해당되지 않는가? 정말로 그냥 실내 클리닝보다 에바 클리닝도 하고 통풍구 스팀 클리닝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스팀으로 디테일링하게 할 수 있는 토탈 스팀 클리닝이 필요한 차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량에 필요한 세차 위생 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는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위생 관리가 잘 되는 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